모든 생명체의 삶은 숙명으로 시작된다. 누군가는 비옥한 시대, 기름진 자리를 받고 다른 누군가는 가뭄의 시대, 척박한 자리를 받고 태어난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숲이 전하는 고요한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와 삶의 태도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목, 숲에게 길을 묻다. 지은이 김용규. 펴낸 곳은 비아북입니다. 숙명. 숲에는 태어난 자리를 억울해하는 생명이 없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주체로서 살 권리와 능력을 이미 그 씨앗 안에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에 잃어버린 주인 자리를 되찾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지닌 본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온 삶에 필요한 기교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연이 생명에 부여한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 각자가 주체로서 살아갈 힘은 선택의 능력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모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간의 삶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선택하여 빛의 방향으로 잎과 가지를 키우고, 동물은 스스로 선택하여 먹이를 찾아 혹은 쉴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미생물들도 자신을 연결할 유기체를 선택합니다. 예컨대 송이나 표고, 능이버섯은 저마다 선호하는 수종과 연결되어 곰팡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실체를 피워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을 선택과 그 결과의 집합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선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 짐승도, 나무도, 들풀도 모두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강연을 하거나 숲을 안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 답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 가끔 죽음을 답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질게 마음먹은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가끔씩 접하기도 합니다. 물론 죽음을 선택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으로만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정답은 오히려 죽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것, 탄생입니다.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나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자신이 나고 싶은 자리에 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생명체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모든 생명체에 부여된 탄생의 불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바꿀 수 없는 관계들을 포함하여
숙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느 곳이건 숲에는 숙명의 증거들이 지천입니다. 숲에 서서 나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이 숲에는 50년쯤 자란 버드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빛을 향해 튼실한 줄기를 키우고 부드러운 가지를 내온 덕분에 수영의 자태가 어느 인공의 조경수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알다시피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합니다. 나무 옆에는 아주 작은 야생의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이 버드나무는 아마도 그래서 이곳에서 발화했겠지요. 옹달샘이 생성하는 풍부한 수분이 우연히 날아온 버드나무 씨앗이 발화를 도운 덕분에 그 씨앗은 지금까지 그 삶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저 작은 옹달샘의 도움으로 이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드나무가 요즘 위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칡덩굴이 자신의 몸을 휘감으며 하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단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나무는 태어난 자리, 그리고 주변 생명체와의 관계가 숙명이 됩니다. 해자를 향해 총을 쏠 수도, 칼을 휘두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것이 나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온전히 서 있는 채로 태어난 자리의 환경 및 주변과의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생명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자기를 타고 오르는 칡덩굴보다 더 높이 자기 잎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버드나무는 자신의 하늘을 열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하늘을 열지 못하면 그는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햇빛의 차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만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위기의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지켜내고 삶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를 힘찬 버들이라고 부릅니다. 산책을 나설 때마다 나는 그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한편 이 숲의 정상부에는 아주 특별한 수영을 지닌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여느 소나무처럼 곧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지를 좌우로 거의 180도쯤 꺾고 다시 전방으로 90도쯤 꺾은 채 자라는 모습입니다. 대략 20여 년쯤 자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제 어미나무 아래에서 발화했습니다. 이곳 숲의 정상부는 빛의 조건이 좋습니다. 거의 온종일 햇살을 받을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 소나무가 유년기를 보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점점 키를 키우면서 어미나무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나무는 음지를 견디는 성질이 약한 양수에 속합니다. 즉 소나무는 주목이나 서나무 같은 음수에 비해 빛이 부족한 환경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미나무의 그림자는 이 어린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생장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나무의 수형이 그토록 특별한 것은 빛을 찾아 이리저리 자신의 줄기를 꺾으며 삶을 계속한 고난과 투쟁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식물 대부분은 자신의 종자를 자기로부터 멀리 내보내기 위해 큰 공을 들입니다. 어미 아래 발아해 양분과 빛을 놓고
어미와 다투며 살아야 하는 몹쓸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미 밑에서 발아한 이 나무는 무척 가혹한 숙명을 안고 태어난 셈입니다. 식물에게 숙명은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씨앗이 자신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옮겨주는 매개체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숙명은 예비됩니다. 바람, 물, 혹은 동물 등의 움직임에 몸을 싣고 떠나 우연한 장소에 떨어졌을 때 발아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만나면 그들의 숙명은 시작됩니다. 이제 씨앗은 그곳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 땅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입니다. 씨앗은 오직 그 주어진 여건에서 발아를 통해 나무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도 그것은 숙명입니다. 인간 또한 나무처럼 부모의 몸을 빌려 어느 시간대에 태어나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환경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태어난 자리에서 그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자리에 태어난 억울함이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태어난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태어난 자리를 억울하게 여기는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과 그 여건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물주가 그 생명에게 부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조물주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부여한 본래의 명, 즉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대도 살면서 태어난 자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탄생의 불가역성이 가혹하다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퍽 오랫동안 그런 분노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숲의 생명체들이 걷는 길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숲속의 식물들이 각자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서 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그 생명체들이 숙명을 대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오랫동안 내 가슴을 차지했던 억울함을 씻어주었습니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직 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대라면 억울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숲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숙명이 지천인 숲이라지만 생명 각자는 발아한 그 자리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나는 아직 주어진 자리가 억울하다고 분노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숲에는 억울해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답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를 원망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길을 찾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